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디 좀 지방에 좀 갔다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빼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어제 그제 제가 뭐 1년 내로 이제 일파이가 천불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조금 길게 놓고 보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자세히 보면 제가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최초의 암호화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암호화폐는 리브라가 처음에 시작을 했죠. 리브라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좀 말이 안 되니까 사실 구글도 애플도 아마존도 넷플릭스도 MS도 뭐 이 줄줄이 지금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끼어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리브라가 되면. 그런데 명확한 이유 없이 안 됐거든요. 그러면서 다 깨갱하고 뒤로 물러났어요. 아마 어떤 타협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머니바인즈라는데 여기 그림이 참 좋아서 찾아봤더니 이거 회사를 문을 닫은 것 같고 회사 홈페이지가 열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화폐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비트코인이 상품으로 규정이 되면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된 거죠. SEC가 얘기를 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최초의 암호화폐. 근데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알아요. 제가 주문진을 갔다가 동해 삼척시를 갔다가 거기서도 본 것 같고요. 하천을 갔다가 철원을 갔다가 포천을 갔다가 서울 왔어요. 근데 하천인가 철원은 뭐 지역 국회의원이 막 지역 화폐 쓰자고 프랜카드를 걸었고 철원에서도 지역 화폐를 받고 있다고 그렇고 하천에도 받고 있는 거를 제가 버스 안에서 이렇게 봤거든요. 그 동네지만 자기네들의 가게에서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화폐를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고려를 해보면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화폐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지금 파이 파트너십 말씀드리면서 한 거잖아요. 다른 암호화폐처럼 그렇게 훌라덕거리질 않아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움직이긴 움직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가요. 당연할 거 아니겠어요? 자산 가치와 연동이 돼 있는데 뭐 짜장면 값이 5천 원 하다가 4만 원으로 막 올라갈 수 있어요. 뭐 하루 이틀 올라갈 수는 있지만 또 내려오잖아요. 이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파이코인은 이런 궤적을 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궤적을 가진 않아요. 선침해라는 게 일어나고 막 팔아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1년, 2년은 갈 거예요. 상장되고 난 다음에 1, 2년은 미래를 보는 사람과 현재에 쫓기는 사람 간의 수급, 수요와 공급 간에 그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1년, 2년, 3년 정도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이유, 이렇게 가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자산 가치로 다 백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리브라처럼 완전히 이게 미식 축구 하듯이 딱 팀을 짜갖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거죠. 팀을 짜갖고 들어가면 또 실패하죠. 앞에서 매 맞는 놈을 봤는데 똑같이 매 맞을 짓을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파일을 좀 이렇게 시야를 넓게 보시면 제일 편안하게 보실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지역 화폐가 2022년도에 30조까지 갔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에 정부에서도 이렇게 또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 5년간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많았어요. 핑계는 코로나 지원이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리고 2023년도에 들어와서 정부에서 지원 안 한다 그랬는데 제가 2024년도에 철원, 하천, 동해 삼척, 주문진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고 아직 하드라니까요. 왜 그렇죠?
어떤 이득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이게 화폐 발행 이익이라는 게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약전 수입도 크고 아무튼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국민들 돈이죠. 이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 모르니까 뭐 그러더라고요. 요거를 국제적으로 하는 게 리브라였죠. 그리고 지금은 이거를 이제 정말로 범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파이 네트워크죠. 이거 장점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근데 모르겠어요. 정부 지원을 안 하긴 안 하는데 지금 안 한다고 그랬는데도 제가 봤으니까 봤습니다. 제가 본 경기도 지역 화폐 종류 제가 이제 포천 여기 지나왔는데 정확진 않아요. 이렇게 카드형 그다음에 지폐형, 모바일형 이런 식으로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화폐 발행이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고 했는데 핑계를 그거 대고 이렇게 참 30조라는 돈을 각 지자체가 발행했는데 한국은행도 아니면서 아무튼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이런 이제 혼란기를 우리가 겪어왔죠. 이거를 국제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려고 그랬던 게 리브라였다고요. 지역화폐는 뭐예요? 자산가치로 백업이 되잖아요. 밥 사 먹을 수 있고 쌀 살 수 있고 마트에 가면 다 살 수 있고 가격 변동이 심하지 않죠. 이런 암호화폐를 만들려고 그랬다고요. 리브라가. 그랬는데 리브라는 문제가 있었죠. 이런 암호화폐를 파이가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말씀드렸죠. 정부 권력이나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일은 없다. 도전을 했거든요. 페이스북은 도전한다고 여겨졌죠. 그래서 두들겨 맞았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팔고 망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리브라에 대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2019년도 그리고 컨택트워스 이게 회사 이름 DM으로 바꾸고도 이게 아직 있어요. 분명히 이게 2020년도 상반기 발행하려고 그랬다가 다 문 닫은 거로 알았는데 지금 여전히 여기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거죠. 왜? 앞으로 이런 세상이 올 거니까. 그래서 지금 다들 보고 있죠. 근데 이 현금 없는 사회,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면 현금 없는 사회는 되게 위험하거든요. 가령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다 바뀌었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나요. 글자 모르는 사람들 죽어나요. 스마트폰 없는 사람 죽어나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이게 빈곤층, 노인층, 그 다음에 경제계층에서 소외된다는 점이 완전히 우리나라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으로 예약하고 이런 거 아직 스마트폰으로 송금하고 이런 거 못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현금 사회를 만든다? 그러면 완전히 큰일 나죠. 이게 노년층, 빈곤층, 비경제계층 완전히 소외되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해지죠. 뭐든지 연결해야 되죠. 거기다가 정기적인 비용, 수수료 빵빵빵빵 나가니까 아주 이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몇 개 주는 현금 없는 상점은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죠. 그런 사람 죽이는 거니까. 우리가 전부 그냥 자동 주차장이니 이런 거 전부 자동으로 하면서 사람들이 필요 없는 것처럼. 그리고 현금 없는 사회 되게 위험하죠. 우리 파이코인 하는 사람들 해킹 많이 당하고 이게 전기만 끊겨도 안 되고 인터넷이 끊겨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현금 없는 사회는 위험한데 현금 없는 사회로 27억 명을 갖고 있는 리브라가 밀어붙이려고 그랬죠. 미국만 해도 빈부격차가 심하고 여러 가지로 미국만 해도 인터넷 안 되는 사람 많고 얼마 전에 일본 여권 가진 사람들이 20 몇 프로라고 하는데 16%로 쪼그라들었더라고요. 일본의 여권 가진 사람이 16%밖에 안 된대요. 며칠 전 자료 보니까 1억 3천만 중에 16%는 얼마 돼요? 2천만? 한국보다 여권 수가 적은 거예요.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거는 위험하다. 근데 이거를 지향을 했다라는 거죠. 글로벌리스트 젊은 애들이. 리브라가 이랬다니까요. 각, 각종 리브라하고 각종 지역 화폐는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자산의 지원이 가지고 정부의 독점적 통화 발행권에 대한 소규모적 도전 혹은 정면 도전. 아주 뭐 정부에서 국고 지원 안 한다 그래도 뭐 제가 보니까 뭐 하천, 뭐 철원, 뭐 다들 지역 화폐 발행해 갖고 아유 놀면 뭐해 그 돈이라도 먹어야지 하면서 그 낙전 수입만 해도 그게 보통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애들 코 묻은 동네 분에서 코 묻은 돈 빼먹는 거랑은 전혀 다르게 범세계적으로 이거를 하려고 그랬죠. 이게 뭐 그냥 자산이 되잖아요. 당장 비자 카드, 마스터카드 들어가 있잖아요. 더구나 이제 페이팔도 되잖아요. 이게 뭐 결제도 되잖아요. 우버 택시 되죠. 이베이에서 물건 살 수 있죠. 우리가 아는 것만 봐도 보다폰으로 통신 요금도 낼 수 있죠. 이건 뭐 다 되는 거죠. 다 되는 이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런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처음부터 파이코인도 전 세계적으로 결제 매장을 만들었죠. 생태계 지역 화폐처럼 생태계 화폐를 만들라는 걸 했죠. 그 다음에 파이 쇼핑몰 지금 뭐 중국 사람들 위주로 주로 많은 것 같은데 파이 쇼핑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지역 화폐 생태계 화폐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지역 화폐 생태계 화폐가 막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처럼 막 20% 올랐다가 30% 내렸다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꾸준히 가잖아요. 꾸준히. 그래서 제가 파이코인은 지금 이런 정책을 보면 가격은 처음에 1, 2, 3년은 막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갖고 하겠지만 결국은 큰 추세는 이렇게 가는 거죠. 가장 큰 가격 변동은 어쩌면 상장 후 1년 내지 2년 내에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지금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음, 이런 게 이제 한국도 많고 이게 이런 거를 처음부터 파이 결제 매장, 파이 몰 같은 걸 하더니 파트너십을 하고 인큐베이터 프로그램을 하고 하는데 이 파트너십이라는 것은 리브라를 생각하시면 되고 지역 화폐를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를 국제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물론 그 파이 파트너십 이라는 파이 파트너십 그룹이라는 컨설팅처럼 이렇게 돌봐주는 모습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코인이라는 게 도대체 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백업이 되는 코인이 뭐냐? 첫 번째, 은행 예금 및 실물 통화 가치와 연결됨으로써 자산으로 100% 가치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페이팔,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같은 데랑 손잡은 리브라가 바로 이거죠. 실물 통화 가치, 은행 예금하고 연동하려고 그래요. 자산으로 100%죠. 자산 가격이 막 그렇게 움직이는 거 봤어요? 자산 가격이 막 하루에 20%씩 뭐, 과자가 1,000원 하던 게 막 갑자기 1,500원이 되고 그 다음날은 1,100원으로 내려오고 안 그렇잖아요. 파이코인 그걸 지향한다니까. 지금 하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그래서 은행 예금 및 실물 통화 가치와 연동이 된다. 두 번째, 자산과 연동되어 있으므로 당연히 급격한 가치 변동은 없다. 제가 짜장면 말씀드렸고 가작감 말씀드렸고 뭐 택시 뭐 15,000원이었는데 갑자기 막 35,000원 되고 그 다음 날은 막 8,000원 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게 할 자신이 있으니까 우버랑 손잡은 거죠. 리브라가. 이거를 차근차근히 해갈 거라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자산으로 인정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제적으로 리브라가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파이코인이 지금 하고 있죠. 개별 국가 정세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죠. 환율에 그렇게 막 후달리지 않는 거죠. 이게 아주 환율은 개별 국가의 정세나 정책에 영향을 받잖아요. 뭐 중국 정부가 뭐 증시 부양책을 쓴다, 뭐 지불 준비를 낮춘다 이러면 막 영향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산으로 인정받으면 국가 정세나 정책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되죠. 파이코인이 지향하는 거는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 이제 노벨 경제학자 제가 하이에크 이게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요 하이에크 뒤지게 좋아해요. 경제학자 하이에크가 이 사람이 정부가 발행하는 돈 대신에 소규모라도 개인이 화폐 발행을 하게 되면은 좋다. 근데 좋은 점이 있다.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사라질 수 있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국제적인 자산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물가가 안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괜히 환율이나 뭐를 잘못해 갖고 막 우루과이라든지 뭐 파라과이라든지 아르헨티나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 정부가 뭘 잘못하게 되면 막 물가가 막 엄청나게 오르고 심지어 터키 같은데도 그런데 이게 국제적 자산 가치로 인정받게 되면 경제에서 인플레이션이 사라지게 되죠. 후진국이라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경제 운영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가 인플레이션이 블록체인으로 넘어가고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그럼 정부는 바보 되죠. 인플레이션을 통제할 수 없다라는 건 뭐죠? 실업률도 통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실업률, 인플레이션, 금리. 이게 뭐 증권하는 사람들 미 연준 의장 그 고용지수, 실업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 이거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거 보고 지금 100년 이상 움직여 왔는데 인플레이션을 정부가 통제할 수 없다. 정부는 결사적으로 반대를 하죠. 그래서 저기 리브라 보고 너 죽을래? 이렇게 된 거죠. 아마 뒤로 연락이 들어갔을 거예요. 야, 너 인마 사라지고 싶어? 딱 이랬겠죠. 인플레이션을 통제해야지 거기도 뭐가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리브라는 실패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는 이거죠. 정부 권력이나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이죠. 정부 권력이나 법정화폐에 도전하는 일이 없이 인플레 안정에 도움이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돈 세탁이나 마약이나 불법 거래나 이런 거 이거를 도전했던 한 거는 페이스북이 했어요. 그랬는데 도전했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구글의 홍채 이런 거 갖고 계속 도전을 한다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에서 왜 경제 두드려 잡아요? 경제가 이게 민간 경제가 세지게 되면 정부의 힘은 약해지고 기업의 힘이 세지잖아요. 그런데 세계는 이미 정부의 힘이 약해지고 기업의 힘이 세지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돈이 만능이 됐잖아요. 돈이 만능이 되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가장 큰 문제가 됐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빈부격차를 버리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좀 인플레이션 조정이 가능한 암호화폐가 나오면 이거는 리브라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자산 가치가 백업이 되는 게 올 거라고. 그거를 잘 할 수 있는가? 안 그러면 잘 못하고 있는가를 보는 게 제가 얘네 파일을 보는 가장 큰 앵글이에요. 근데 얇은 얼음을 밟고 가듯이 아주 조심스럽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보기에 파이코인만한 미래의 코인은 없다. 그런데 이게 수급상에 가장 큰 불안정이 있는 게 상장 후 1년, 2년이다. 왜? 채굴한 사람도 가치를 몰라. 근데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알 거라고요. 그래서 상장 후 1, 2년 사이에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잖아. 막 3년 락업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다가 3년 된 것도 지금 온체인 락업을 또 했잖아요. 저만 해도 했거든요. 2차 한 거.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무튼 수급을 지금 굉장히 처음엔 뭐든지 수급이니까. 그래서 1, 2년 사이에 수급이 그러니까 파이코인이 시장에 공급되는 거와 파이코인을 사겠다라는 게 어떻게 되는지 제일 궁금하고 제가 이런 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는 파이코인이 좋은지 아는데 지금 너무 확보하려니까 짜증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죠? 사는 사람이 살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파이코인 보통 한 10,000원 정도 현재 10,000원 정도로 이렇게 되지만 우리나라 10,000원하고 저 인도 뭐 다른 나라들 1,000원에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 한국 사람이 10,000원에 팔고 싶으면 그 사람들 1,000원에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낙가마들 물량을 많이 걷어들일 거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지 1, 2년은 예측 불가능해요. 그래서 얘네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지역 화폐 이런 지역 화폐 하지 말래도 계속하는 리브라 그래서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산 가치로 백업이 되는 최초의 암호화폐가 될 것. 그렇지만 첫 1, 2년은 모르겠다. 첫 1, 2년에 그냥 얼마로 갈지도 모르는 거죠. 그거는. 감사합니다.